안녕하세요. 장학론 저널 PPT에 대해서 발표할 2025-41030 추정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저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저널에 관련된 동료 교사가 해준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널과 동료 교사의 피드백을 8개, 9개 정도 소개해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 저널을 쓰면서 여태까지 느낀 점이나 소감에 대해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저널입니다. 첫 번째 저널은 차량에 타면 혼잣말을 자주 하는 땡땡이가 있습니다. 차량에 탄 뒤에는 펀치펀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앞으로 뻗기도 하고, 그리고 난 똥을 먹어 라는 식으로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무슨 돼지고기야 이런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땡땡이의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은 웃거나 같이 따라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장난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땡땡이에게 차량은 혼자 타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가 커지면 운전을 하는 기사님께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차에서는 소근소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진지하게 듣는 듯 보였으나 잠시 뒤에는 또다시 앞에 친구나 뒤에 친구한테 몸을 돌리면서 장난을 치고 불필요한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땡땡이가 선생님은 나한테만 뭐라고 해!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땡땡이한테 다시 다가가서 차를 탈 때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차분하게 다시 대화를 이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어를 읽고 동료 선생님이 피드백해준 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량에서의 땡땡이 지도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꾸준히 대화로 접근하려는 선생님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특히 땡땡이가 주의를 받을 때 나한테만 뭐라고 해! 라고 표현한 부분을 통해서 아이의 감정 상태까지 함께 고려하며 지도하신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땡땡이가 지적받는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차량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사전에 함께 정하거나 시각 자료로 안내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차 안에서의 약속을 그림 카드나 사진으로 보여주며 땡땡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땡땡이가 선생님이 나만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지켜야 하는 약속이구나 라고 느끼며 수용하는 태도를 조금씩 가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설명하며 땡땡이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런 꾸준한 관계 맺음이 결국 땡땡이의 긍정적 행동 변화로 이어질 거라 믿어요. 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저널입니다. 책 표지를 설명하고 읽으려고 시작하는데 읽기 전부터 땡땡이가 재미없어 라고 말한다. 땡땡이가 읽어봤던 책이거나 아니면 읽고 싶은 책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책을 듣고 싶어서 바르게 앉아 기다리고 있다고 땡땡이한테 이야기를 해준다. 책을 읽는 중에서도 땡땡이는 안 들을래, 안 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손으로 두 귀를 막는 모습을 보였다.
땡땡아, 책을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괜찮아. 근데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 말을 하면은 선생님 목소리가 열심히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안 들릴 수가 있겠지?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에 그림책을 들려줄 때도 땡땡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와서 읽어주는 게 아니면은 재미없어, 안 들을래라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저널에 관련된 동료 교사 피드백으로는 책을 읽기 전에 땡땡이가 재미없어 라고 말하고 읽는 동안에도 손으로 귀를 막는 모습을 관찰하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이 아닐 때 표현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친구들이 책 읽는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난감해질 수 있지요.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배려를 강조하며 책을 안 듣고 싶으면 안 읽어도 괜찮다라고 말한 안내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땡땡이가 관심 있는 책을 미리 선택하게 하거나 소규모 그룹 활동에서 듣도록 유도를 한다면은 땡땡이와 다른 친구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와 가정이 함께 유연하게 접근하면 땡땡이가 책 활동에 점차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전호로는 바깥놀이를 나가거나 현장 학습을 갈 때 한 줄기 차를 서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땡땡이가 줄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친구들이 정해진 순서에 맞춰서 차례로 서서 움직이려고 할 때도 땡땡이는 자리에서 서 있지 않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한 줄이라는 줄의 흐름을 끊기도 한다. 그러면 한 줄기차 서야지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땡땡이는 잠깐 자리에 서 있는 듯 보이다가 다시 금세 옆으로 비켜서거나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줄의 맨 앞이나 중간 혹은 뒤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땡땡이가 줄에서 벗어나서 돌아다니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이 땡땡이를 따라가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 줄로 서 있던 줄이 점점 이상하게 흩어지고 줄이 꼬이게 된다. 앞쪽에 서 있던 친구들은 갑자기 줄이 끊어져서 밀리기도 하고 놀라면서 뒤에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려서 서성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땡땡아 줄 서야지, 한 줄기차 해야지 라고 말해도 땡땡이는 잠시 서서 다시 몸을 돌려 친구들을 쳐다보거나 다른 방향으로 또다시 걸어간다. 그래서 땡땡이에게 그럼 땡땡이는 선생님 짝꿍하자 라고 말한다. 땡땡이가 손을 잡고 걸을 때도 잘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조금 많이 보여가지고 그 점이 고민이다. 세 번째 피드백으로는 바깥놀이와 야외활동 중에 땡땡이가 한 줄기차를 제대로 서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관찰하시느라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자신의 방향대로 움직이려는 모습은 발달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다른 친구들의 줄 형태가 흐트러질 수 있어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땡땡이에게 선생님 짝꿍하자 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이동하게 한 방법은 땡땡이를 존중하면서도 활동을 원활하게 끌어간 좋은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아의 이름을 불러서 세모 세모 뒤에는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뒤에는 동그라미 동그라미처럼 노래하듯 음을 넣어서 바른 자세로 기다리는 친구들부터 차례대로 줄 서는 방법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저널로는 각 팀별로 책상 위에 이름표가 있다. 낚싯줄에 연결되어 천장에 장구핀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이름표는 하늘에서 살짝 내려온 듯 매달려 있어 아이들이 책상 위를 올려다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땡땡이가 그 이름표를 보고는 의자 위에 올라가 손을 뻗어 그 이름표를 잡아당기려는 모습을 보인다. 의자 위에 올라가면 위험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땡땡이는 계속 손을 뻗으며 이름표를 잡으려 한다. 낮은 책상에서 위에 달려있는 팀 이름표는 손이 닿지 않자 땡땡이는 이번에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으로 낚싯줄을 잡으려 한다. 땡땡아, 책상 위에 올라가면 위험해.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땡땡이는 이름표를 손끝으로 건드려 보기도 하고 낚싯줄을 흔들면서 쳐본다. 이름표가 흔들리자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 다시 한번 손으로 툭툭 쳐서 크게 흔들리기도 한다. 땡땡이에게 이름표를 잡아당기면 안 돼. 뾰족한 핀으로 고정해놔서 핀이 위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 병원에 가야 돼. 라고 설명하며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땡땡이는 설명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이름표를 바라보며 손을 뻗고 낚싯줄을 잡아당기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이에 관련된 동료 교사 피드백으로는 땡땡이가 팀 이름표를 잡아당기고 툭툭 치는 행동을 관찰하시느라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이름표가 낚싯줄과 뾰족한 핀으로 고정되어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한 선생님 대응이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땡땡이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이름표를 다루는 방법을 함께 보여주거나 직접 잡을 수 있는 낮은 위치에 다른 활동이라 하셨는데 다른 책상에 붙이는 그런 이름표나 다른 방법으로 팀 이름표를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름표를 손대지 않고 관찰하는 친구들을 칭찬해주는 방법으로 긍정적 행동을 강화한다면 땡땡이가 점차 안전규칙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저널 5번째입니다. 땡땡이는 점심시간이나 간식 시간이 되면 아직 식판과 간식 접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안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식판을 나누어 주며 배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도 땡땡이는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저 안 먹을래요 라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직 음식이 어떤 메뉴가 나올지 그리고 무슨 맛인지 먹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먹겠다고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땡땡이를 다독이며 음식을 잘라주면서 아주 조금만 먹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한 입이라도 먹어볼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가 도와주려고 한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간식시간, 배식을 받기 전에도 항상 안 먹고 싶어요 라고 먼저 말을 하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이미 먹지 않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태도를 자주 보인다. 그래서 먼저 먹은 동그라미는 맛있다면서 2번 더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주변의 친구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저기 동그라미 봐봐 엄청 맛있게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매번 점심시간이나 간식시간이 되면 땡땡이가 배식을 받기 전에도 안 먹어요, 싫어요 라고 울먹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면 벌써부터 힘이 빠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 같다. 친구들이 즐겁게 식사를 시작하는 그때도 땡땡이는 여전히 접시에 앞에 둔 다음에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고 먹기 싫은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관련된 동료교사 피드백으로는 땡땡이가 식판이나 간식 접시를 받기도 전에 안 먹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 배식을 받지 않았는데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음식이나 익숙하지 않은 맛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땡땡이의 경우 원에서 조금씩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력이 중요해 보이지만 가정과 함께 연계로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일 듯 합니다. 가정과 연계하여 아주 작은 양이라도 시도해 보도록 격려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뭔가 가정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땡땡이가 조금씩 음식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며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6번째 전언로는 땡땡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잡이에 매달리거나 바닥에서 쿵쿵 뛰는 모습을 보인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흥분한 상태로 발을 구르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쿵쿵 뛸 때, 엘리베이터에서 쿵쿵 뛰면 안 돼! 라고 이야기도 하고, 땡땡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다시 손잡이에 대롱대롱 매달리거나 발을 쿵 구르는 행동을 보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이유는 강당에 가거나 강당의 3층에 올라가서 발레나 체육 활동을 하고 아니면 특별한 날에는 친구의 생일 파티를 축하해주러 이동하는 활동 등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아마도 땡땡이는 앞으로 이런 활동적인 즐거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흥분되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몸을 가만두지 못하고 뛰거나 손잡이에 매달리며 자신의 흥분을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도 땡땡이는 먼저 나가고 싶어 하여 앞에 서 있는 친구를 밀며 먼저 나오려고 한다. 주의를 주면 잠시 멈추지만 다른 친구들 사이에 몸을 비집고 들어와 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들부터 차례대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땡땡이가 서두르지 않고 뒤에서 차례로 이동할 수 있게 조절하고 있다. 동료 교사 피드백을 보면은 땡땡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잡이에 매달리거나 바닥에서 쿵쿵 뛰는 모습을 관찰하시면서 지도하시느라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강당에서 발레나 체육 활동 등 흥분 생일 파티 같은 즐거운 활동을 하다 보면 흥분한 상태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땡땡이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안내해주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동 전에 교실에서나 활동 전에 간단히 규칙을 미리 알려주며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는 발을 구르거나 손잡이에 매달리지 않고 차례로 이동하기와 같은 간단한 규칙을 미리 알려주고 아이가 흥분할 때는 교사와 함께 차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땡땡이가 점차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순간을 늘려가며 긍정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응원하며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7번째 저널로는 놀이를 정리하는 시간에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놀이를 하는 땡땡이가 있다. 정리 노래를 틀고 땡땡이한테 다가가 땡땡아 지금 정리 시간이에요 라고 이야기해도 땡땡이는 네 라고 대답하고 금세 뒤돌아 다시 놀이를 이어간다. 직접 땡땡이를 놀잇감을 정리하는 자리에 데려가서 이제 놀잇감을 바구니에 넣고 정리해볼까? 라고 알려주어도 정리 시간만 되면 매번 정리를 하지 않고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또한 놀이가 끝나고 매트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땡땡이는 손에 정리 시간 전에 놀고 있던 놀잇감을 꼭 하나씩 손에 들고 매트 위에 앉는다. 바구니에 넣고 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정리하도록 안내를 해도 땡땡이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시 손을 든 채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인다. 놀이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과 정리 시간이라는 규칙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땡땡이의 자연스러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후 피드백으로는 땡땡이가 정리 시간임을 인지하고 네 라고 대답은 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은 아직 규칙 준수와 자기조절 능력이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땡땡이는 말로는 정리 시간을 이해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놀이에 몰입된 상태에서 주의를 전환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땡땡이에게 아직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땡땡의 땡땡이의 경우 직접 놀잇감 자리에 데려가며 안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연계해서 정리학습을 반복적으로 지도하면 더욱 효과적일 듯합니다. 또한 정리 시간을 짧게 구체적인 단계로 안내하거나 정리 완료 후에 즐거운 활동과 연결하는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정리 시간이 끝난 뒤에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돼서 점차 정리 행동에 대한 동기와 흥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셨습니다. 피드백. 8번째 저널입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고 휴지로 물기를 닦는 시간에 땡땡이는 화장실에서 정해진 약속인 휴지 2장만 사용하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땡땡이는 휴지통 안에 손을 넣어 여러 장을 한 번에 뭉텅이로 꺼내고 그 휴지를 사용해 손을 닦는다. 땡땡이에게 휴지를 10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한 번에 다 사용하면 지구가 아프고 그러면 다음에 손 씻고 나오는 친구들이 휴지를 사용할 수 없게 돼. 라고 이야기하며 휴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잡아 쓰는 행동은 그래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 휴지를 많이 사용하면 나무가 아프고 휴지는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가 점점 없어져.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힘들어진대 라고 설명하면서 땡땡이가 왜 휴지를 조금만 우리가 정해진 약속대로만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땡땡이는 처음에는 설명을 듣고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나중에 보면 다시 휴지를 많이 뽑아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피드백으로는 땡땡이가 화장실에서 손을 닦을 때 휴지 2장만 사용하기로 한 약속을 처음엔 지키지 않았지만 교사와 선생님께서 지구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주신 후에 점차 규칙을 지키고 알려주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땡땡이의 경우 반복적인 지도와 설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배우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어 지도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휴지 사용량이나 물기기 등 기본 생활 습관과 환경 교육을 꾸준히 연계해서 지도하면 땡땡이가 책임감과 자기조절 능력을 함께 발달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큰 학습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라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전화 9번째로는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는데 물을 세면대에 가득 받아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물이 넘쳐서 땡땡이 옷이 젖었다. 땡땡이가 세면대에 물을 가득 받아서 비누 거품을 짜서 물장난을 치며 물거품을 낸다. 손을 씻을 때는 장난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장난으로 안 된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고장나면 우리가 더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없다고 말하고 물비누는 우리 손에 세균을 없애주려는 거지 물이랑 섞어서 장난치려고 만든 게 아니야. 지구가 물장난치면 지구가 아파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도 땡땡이는 물을 계속 받아서 장난친다. 피드백으로는 땡땡이가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 장난치는 모습을 보느라 힘들 것 같아요. 땡땡이가 세면대에서 장난치는 행동은 아직 자기조절 능력과 그리고 규칙 이해가 완전히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생님께서 물과 비누의 역할, 그리고 세균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지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땡땡이의 경우 이러한 반복적 지도와 설명을 통해 규칙과 안전, 환경의 중요성을 조금씩 배우고 있으므로 일관된 언어와 행동 지도로 아이가 장난을 줄이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책임감과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피드백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감입니다. 전어를 작성하기 전에는 솔직히 막막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떤 형태로 써야 하는지도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랐고,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그래도 한 문장씩 적어 내려가다 보니 점점 글이 잡혀가는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료 선생님들과 서로의 전화를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각자 느끼는 방식이 다르고 표현하는 언어도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시선으로, 또 누군가는 기분 통찰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면서 배우고 얻는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나의 생각도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전원을 완성하고 나서는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이 글로 옮겨 적으면서 새롭게 다가오게 됐고 그 안에 담긴 나의 감정이나 육아의 감정도 다시 배울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기록하는 그런 저널이라는 단순한 과제를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유아나 선생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스스로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